문자화식 단원입니다. 식에 문자를 사용한다는 것인데, 문자를 사용한다는 게 무엇인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문자를 사용한 식, 계속 문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식을 쓸 때 숫자로만 썼죠. 9 더하기 3 빼기 7 또는 2 곱하기 3 빼기 2 이런 식으로 숫자만을 사용해서 식을 썼는데, 이제 문자를 쓰겠다는 거죠. 문자를 쓰는 방법, 개수를 모르는 것을 문자를 사용하여 간단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아직 와닿지는 않는데요. 모르는 것을 문자로 쓴다. 어떤 수에 3을 더한 다음에 2를 뺐어요. 어떤 수인지 지금 몰라요. 이거를 문자로 쓴다는 거죠. 초등학교 때는 이거를 네모로 썼는데 문자로 쓴다는 거죠. a 더하기 3 빼기 2 이런 식으로 쓰겠다는 거죠. 이게 a, b, c, x, y, z 등의 문자를 쓴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한번 살펴보죠. 500원짜리 공책을 살 때 필요한 금액, 500원짜리 몇 권을 사는지 지금 몰라요. 그럴 때 500원짜리 공책 개수만큼 곱한 것이 금액이죠. 500원 곱하기 공책의 개수를 한 게 공책의 가격, 공책의 금액인데, 이거를 문자로 쓰게 되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예는 소금물의 농도나 속력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여기 농도를 알아보는데, 소금이 Xg 녹아있는 소금물 200g의 농도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면 간단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동차의 속력, 3시간 동안 Xkm를 달렸을 때 이렇게 문자를 사용해서 표현하면은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용들은 차차 살펴보기로 하고, 문자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는 곱셈 기호의 생략입니다. 문자를 사용할 때는 곱셈 기호를 생략해도 된다는 거예요. 수학자들이 문자를 사용하기로 했어요. 문자를 사용하는데, 전에는 3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숫자를 곱했을 때는 곱하기 표시를 생략한다는 생각을 못 했는데, 3 곱하기 x, a 곱하기 b 이런 식으로 숫자 대신 문자를 쓰기 시작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곱하기 기호를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죠. 보니까 곱셈 기호를 생략해도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3 곱하기 4에서는 곱하기 기호를 생략한다는 생각을 아예 못했죠. 근데 3 곱하기 x를 곱하기 기호를 생략을 했을 때, a 곱하기 b를 곱하기 기호를 생략했을 때, 이것만 보고도 이게 3 곱하기 x인지 구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곱셈 기호를 생략하기로 정했어요. 누가? 수학자들이. 2 곱하기 a를 2a라고 써도 헷갈릴 일이 없고, a 곱하기 b를 ab라고 써도 헷갈릴 일이 없게 됐죠. 그래서 곱셈 기호를 생략하기로 했어요. 언제 생략하느냐? 문자를 쓸 때. 근데 이때 숫자를 제일 앞에 쓰고 문자는 알파벳 순서대로 쓰는 거죠. a 곱하기 3은 a3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숫자를 먼저 쓰고 문자를 쓰는 걸로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 다음에 1이나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1을 생략한다. a 곱하기 1은 a1 또는 1a라고 쓰지 않고 그냥 a라고만 쓰기로 했고, b 곱하기 마이너스 1도 원래는 마이너스 1b 이렇게 써야 되는데, 1은
생략을 하더라도 헷갈리지가 않죠. 그래서 1은 쓰지 않기로 약속을 했죠. 같은 문자의 곱은 거듭제곱으로 나타낸다. 이건 앞에서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2를 5번 곱했을 때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2를 5번 곱했다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는데 문자도 마찬가지죠.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 이거를 a를 5번 곱했다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한 거죠.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표로 간단하게 나타냈습니다. 곱셈 기호의 생략 뿐만 아니라 나눗셈 기호도 생략을 할 수 있는데 여기 예를 한번 보시면은 a 나누기 2에서 나누기를 생략을 하게 되면은 2분의 a로 표시를 할 수가 있죠. 나누기 기호를 생략해도 분수로 나타내면은 표현을 똑같이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나눗셈을 곱하기 역수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죠. 그래서 곱하기 3분의 1 해서 곱셈 기호의 생략을 해서 3분의 1b 또는 3분의 b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눗셈 기호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생략하는 거는 헷갈리지 않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한 겁니다. 지금까지 문자를 쓰는 이유와 문자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거꾸로 문자를 썼었는데 그 문자의 값을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a는 9였어요. 이게 뭔지 몰라서 문자를 썼는데 이럴 때는 3a는 9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죠. 곱셈 기호를 생략했는데 이게 3인 걸 알았어요. 그러면 다시 3인 걸 알았기 때문에 a 대신 3을 써서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기호가 없어지니까 헷갈리죠. 그래서 헷갈리기 때문에 곱셈 기호를 다시 쓰는 거죠. 3 곱하기 3은 9 이렇게 생략했던 곱셈 기호를 문자를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을 때 다시 곱셈 기호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a 대신 문자 대신 숫자를 넣는 것을 우리는 대입이라고 하고요. 문자를 썼는데 문자의 값을 알았어요. 그랬을 때 문자를 숫자로 바꾸는 것, 수로 바꾸는 것을 우리는 대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입을 해서 이제는 계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대입을 해서 계산한 결과, 그 결과를 우리는 식의 값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대입할 때는 곱셈기호가 생략됐을 때 생략되었던 곱셈기호를 다시 써야 합니다. 그리고 문자에 주어진 수를 대입하고 그것을 계산할 수 있죠. 계산해서 값을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x-1이었는데 x가 3인 걸 알았죠. 그러면은 2x라는 거는 원래 2 곱하기 x였는데 곱셈기호를 생략한 거죠. 그랬을 때 x에다가 3을 넣기 전에 곱하기 기호를 다시 쓰고 x 대신 3을 집어넣은 겁니다. 3을 넣어서 2 곱하기 3 빼기 1 이라고 쓴 거죠. 이게 대입이죠. 대입을 하면서 문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곱셈 기호를 다시 쓴 것이고 이 대입해서 이제 계산을 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2 곱하기 3 빼기 2를 계산하면은 답이 5가 나오고 그 결과를 우리는 식의 값이라고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사용한 것은 새로운 패러다임인데 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잘 생각하고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